전국의 초등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성우 조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배우 안서연입니다. 전국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지구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는 대한민국 환경 1교시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기후 미식회예요. 근데 아까부터 어디서 소방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떡하긴요. 빨리 불부터 꺼야죠. 맞아요, 빨리 불부터 꺼야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불타오르고 있다면 서둘러서 그 불을 꺼야 하겠죠? 그럼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해낼 방법,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어린이 여러분도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심한 무더위, 자주 찾아오는 태풍, 장마치곤 너무 긴 폭우, 이런 이상기후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수백만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세계 곳곳에 초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서 바다의 허파라고 불리는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어요. 산호초가 사라지면서 산호초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물고기들도 살아가기 어려워지겠죠?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생명이 살아가기 힘들어지면 결국엔 우리 사람들도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맞아요.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건 곧 우리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기온이 이어지면 우리가 먹어야 할 쌀이나 감자, 옥수수 같은 여러 작물들의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 기후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푸른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두꺼워진 온실가스층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본래 온실가스층은 지구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온실가스층이 급속도로 두꺼워졌고, 온실가스층이 지구를 둘러싸면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온실가스층을 두껍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통수단의 발달? 석탄발전소의 연기? 모두 맞지만 그 중에서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육식을 위해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우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축에게 줄 먹이가 필요하겠죠. 가축 사료로 쓰일 콩과 옥수수를 재배할 농지를 얻기 위해서 아마존 열대림의 나무를 불태우는 과정에서 블랙카본이라는 강력한 온실가스가 나와요. 또 사료작물을 멀리 운송하는 과정이나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요. 가축의 몸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축산분뇨는 수질오염과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를 발생시키기도 해요. 이렇다 보니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축산업에서 나온다는 연구가 유엔에서 발표됐어요. 식품별로 1kg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까요? 닭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 육류가 식물성 식품에 비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소고기는 압도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네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물성 위주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식은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자유로울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기회가 되기도 해요.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마음에서 채식을 하고 있는 친구 만나볼까요? 저는 경기 서정초 5학년 3반에서 수업을 듣는 평범한 학생 류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학부모라는 코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돼지 이야기라는 그 책을 읽어주셨는데, 책에서 약간 공장식 축산이랑 돼지들을 너무 좁은 공간에다가 여러 마리를 가둬둔다는 사실이랑 2011년에 돼지 살처분하고 그런 얘기 담겨 있어서 병에 걸려도 막 모든 애들을 다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막 그런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 돼지들을 관광틀에 가두는 걸 몰랐는데 막 그런 데다가 가두고 너무 이건 동물학대라고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고기를 그냥 맛있고 먹고 막 그렇게만 그냥 했는데 그렇게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약간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책들 같은 경우는 동물권 그런 얘기인데 동물들이 고기로 공장식 축산 뭐 그런 거 말고도 투경기라든지 뭐 그런 것 등으로도 고통을 받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약간 동물은 한 생명으로서 약간 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되게 영리한 동물이고 개랑 약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데려다가 막 키운다고 해도 강아지와 별 다를 게 없고 막 그런 식인데 너무 고통을 많이 받죠. 그리고 닭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철장에 갇혀서 알 낳고 알 뺏기고 그러는 게 약간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약간 우리가 의무적으로 막 수학이나 뭐 그런 거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 동물들에 대해서 약간 공장식 축산이나 아니면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는 동물들과 뭐 비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해서 아이들의 약간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기 안 먹으면 뭘 먹지? 라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고기 말고도 먹을 게 되게 많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네, 그랬어요. 채식주의자가 샐러드만 먹는다고 흔히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 아니면 곡식 같은 걸로도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 가지튀김 같은 것도 되게 생각보다 고기 맛이 나요. 그걸 먹으면은. 그리고 아니면 버섯 탕수육이나 뭐 아니면 두부 부침 같은 것도 맛있고 네. 류채원 학생이 가지튀김을 먹고 있는데요. 와, 정말 맛있겠다. 저도 영화 옥자에서 돼지를 친구 혹은 그 이상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역할을 연기했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인간들이 동물들을 이렇게까지 고통받게 하고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와, 진짜 그렇겠어요. 이거 갖고 놀아. 싸우지 마, 또 있어. 살아있는 진짜 돼지를 만나고 그 돼지와 친구가 되면 돼지를 단순히 먹기 위한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꼭 육식 대신 채식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고기 대신 채식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직업환경 전문의 이희철 선생님이 채식을 했을 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당뇨병도 잘 오게 되고 우리 몸의 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노화도 빨리 오게 되고 그래서 뇌에 여러 가지 이 퇴행성 변화들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안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변비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게 하고 장내에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굉장히 많이 증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먹는 음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치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 1회 채식 급식을 제공하던 것을 이제 주 2회 채식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채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학교에서 채식, 완전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교육부나 이런 앞서가는 그런
지역에서는 10대 청소년들 중에 환경과 동물권 이유로 식단에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학생들이 늘면서 이런 학생들에게 영양학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멋진 채식 식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추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급식소,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채식급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요. 채식급식은 지나친 육류 소비로 위협받는 환경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산교육이기도 합니다. 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평소에 많이 안 먹어본 채소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채식의 날에는 뭔가 지구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채식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주목받으면서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아주 지지를 해주십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매일 고기가 나오고 그 많은 날은 반찬 중에 3개가 막 고기가 나오는 날도 있는데 저도 약간 채식급식 제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서울에는 많은 학교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채식주의자가 아닌 아이들도 한번 먹어보고 괜찮은데?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그렇게 막 축산이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막 죽고 그러는데 채식을 한다는 건 그걸 아예 멀리하고 먹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라도 소비를 줄이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정말 하나하나씩 소비를 줄여가면서 나 하나 조그마한 실천이어도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약간 대규모 시위처럼 돼서 거기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공장식을 약간 농장식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채식을 여러분이 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정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동물들을 좀 응원해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 햄버거 속 고기가 100% 식물성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어지나요? 고기와 거의 비슷한 맛을 내는 식물성 고기들이 나와 있답니다. 오늘부터 당장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밥상 위에 늘 고기 반찬이 있었다면 조금씩 채소 반찬과 친해져 보자는 거예요. 한 끼에 맛있는 밥을 먹는다는 건 건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하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식물성 위주의 밥상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지켜주세요. 지구를 지켜주세요.